2011년부터 2015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시간은 굉장히 적었고 대신에 지출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일이 블로그. 제가 망하면 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낭떠러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재테크 이야기입니다. 초기 단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월급을 이만큼 받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 소득을 어떻게 높이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같은 것들이 있죠.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뭐 기타 등등 투자가 있는데 투자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최소 1억 이상 그리고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투자는 사실 글쎄요, 물음표. 물론 1,000만원 혹은 3,000만원으로 뭐 부동산 경매 투자나 뭐 이런 부동산 갭 투자, 뭐 오피스텔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재미 보기 쉽지 않아요. 정말 확률이 낮아요. 현실적인 방법은 우리가 근로소득, 월급이죠. 네. 사업소득, 이제 일을 해서 버는 거죠. 본인이 주체가 돼서 이 두 가지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어떤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부자들의 어떤 자산의 비중 혹은 수입의 비중을 보면은 부동산 자산, 주식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 사업소득 자체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초기 단계의 가장 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월급 받던 시절,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2011년부터 2015년 근로소득은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근데 좀 저의 특이점은 병원이라는 특수환경이잖아요. 병원이라는 특수환경이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적었고 대신에 지출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급여가 들어왔다가 이제 사라진다라고 해서 통장인데 그 당시에 제 한 달 생활비가 3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병원에서 밥도 나오고 뭐 옷도 수술복 입고 가운 입고 있으면 되니까 뭐 빨래도 다 해주죠. 여차하면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되고 또 이제 의국에서 선배들이 뭐 야식이나 이런 거 시키면 또 그걸로 배를 채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돈 쓸 일도 없고 돈 쓸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돈이 이제 모여갔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일이 블로그라는 일이었어요. 아니 시간이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언제 블로그 했냐고요? 잠잘 시간을 줄여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안전한 걸 원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망하면 제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인드로 항상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사업하다 망했는데 집에서 야 다시 해봐 라고 하고 뭐 몇 억씩 주는 집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그래서 본인의 자산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면서 추가 수익을 얻어가려면은 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돈이 나오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시간을 적게 활용하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간단하게 편의점 알바하면은 돈 받죠. 부가수익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죽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시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시간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만 딱 벌 수 있는 일이지 나중에 시간을 줄이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확률은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네. 시간 투자가 점점 줄어들면서도 소득은 점점 쌓여나가는 걸 해야 돼요.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통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쇼핑몰, 유통이죠. 쇼핑몰 같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블로그, 유튜브 컨텐츠 제작이죠.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는 일, 프로그램을 배운다거나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격증이나 어떤 기술을 획득해서 돈을 버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조금 현실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카페나 이런 데에 있어요. 이제 뭐 직장 관련된, 직업 관련된 혹은 알바 관련된 그런 카페들이 있으면 쭉 보세요. 어떤 카페는 내 시간을 갉아먹는 일들이 있다면은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진짜 조금 배워서 하면은 남들은 못하는 일이니까 나만 하게 되는 일, 이제 그런 일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찾은 일은 블로그였고요. 되게 접근은 쉬워요. 누구나 개설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블로그가 유명해지고
되게 파급력을 갖는 파워블로거가 되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든데 저는 그래서 다른 파워블로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카피를 했어요. 당시. 그래서 A라는 파워블로거가 있으면 그 당시 전 자동차였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확률이 되게 높고 좋아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되 파워블로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파워블로그 똑같은 사진 퀄리티, 똑같은 글 포맷 같은 걸로 딱 정렬을 해서 글을 올리고 그리고 나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워블로그들이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속 인사를 하고 댓글을 달고 서로 소통과 교류를 했어요.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몇 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많은 블로거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 블로그를 구독하는 사람들도 댓글이나 혹은 뭐 이런 언급해서 저를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유명한 블로그랑 같이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 블로그에 제 블로그가 소개가 되면서 점프를 했죠. 제가 가난한 사람 말고 부자를 만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뭔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싶다라면은 자신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런 블로그를 키울 때 역시나 그게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뭐 PPL 광고 수익이나 네이버의 광고 수익 같은 부가 수익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 대행사를 차렸어요. 사업이 한 단계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인 회사라는 거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광고 회사를 차리고 이제 광고 수익이 생기면서 수익이 좀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월 200만 원이었던 수익이 월 500, 600, 700, 1000만 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한 3-4달 모으니까 돈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을 모았더니 한 4-5천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인 돈으로 세차장을 차렸어요. 목돈을 과감하게 투자한 거예요. 세차장을 차렸어요. 세차장을 차리면서 임대료, 보증금, 그리고 인테리어비, 그리고 시설 관련 허가비, 기타 집기, 그리고 약재 뭐 등등 하면서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 싹 사라졌어요. 사라짐과 동시에 매달 한 300만 원 정도라는 또 다른 고정 수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월급이 있었죠. 300만 원이라고 칠게요. 300만 원 있었고 블로그로 월 한 1-2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들어왔고 광고회사를 하면서 월 1000만 원인 상태에서 5개월을 모은 돈을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다시 이제 월 300씩 들어온다면 월 1300씩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으로 5개월을 모아야 5천만 원이 되던 게 이제 1300이니까 4개월만 모아도 5천만 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그리고 실제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여기에 있는 약재 재고 그리고 보증금을 포함한다면 실제 제가 투자한 금액은 한 2천만 원 중반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투자금은. 블로그가 있고 광고회사가 있으니까 세차장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포도가 또 다른 포도 송이를 낳고 또 포도 송이를 낳아서 계속 감자가 줄줄줄줄이 포도에서 갑자기 감자가 넘어왔네? 감자가 감자를 깨고 감자가 감자를 깨서 이렇게 뭔가 줄줄줄줄 엮어나가는 방식. 세차장 다음에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썬팅샵을 했죠. 썬팅샵을 해서 썬팅샵에서는 월 500 이상의 수익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작은 미미했죠. 월급을 받았으나 2차, 3차 이어지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약간 토석이 되는 블로그나 광고회사를 준비한 게 이런 수익의 연속성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을 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월 수익을 늘려나갔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월 수익을 늘려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 계속 뭔가 목돈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으니까 투자할 돈이 그렇게 모이진 않는 거예요. 계속 목돈을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감하겠지만은 늘 이게 쪼달려요. 그러니까 한 달에 수입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또 지출도 되게 그만큼 늘어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밸런스 조정하면서 계속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목돈이 내 통장에 한 1억 정도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 목돈으로 이제 저는 주식 투자도 해봤고 아직 부동산 투자는 안 해봤어요. 주식 투자도 해보고 뭐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뭐 이런 데도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봤어요. 투자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투자보다는 사업이 저한테 더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수익률도 훨씬 좋았고 투자보다는. 이렇게 저의 예를 말씀드렸고요.
다른 분들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급여를 받은 돈을 모아서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블로그나 광고회사 같은 뭔가 안전장치 없이 바로 쇼핑몰로 뛰어들었다가 정말 빠르게 대박이 나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빠르게 다시 이제 그 돈이 사라져 버린 분도 계십니다. 실패는 되게 좋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항상 망해도 되는 금액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블로그가 망해도 제가 잃을 건 시간과 노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광고회사가 망해도 잃을 건 자본금? 세차장이 망해도 2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나는 건데, 지금 내가 월 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거 망해봐야 2달이면은 이게 회복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요. 병원을 개원할 때도 내가 한 2-3년 정도 열심히 또 다시 돈을 모으면 다시 병원을 차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시작할 때 긍정의 힘 그리고 안전한 방향으로 이제 시작을 해 나가시되, 망했을 때 그걸 내가 얼마만큼 빨리 리커버할 수 있는지를 꼭 계산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낭떠러지. 떨어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수익을 늘려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사실 무수한 직업이 있고 무수한 일이 있어요. 꼭 부업을 해야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것도 가장 현명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꼭 지금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프라이드 오건했습니다. 감사합니다.